파트는 세 부분으로 나눠왔는데요. 첫 번째는 설치하는 이렇게 세팅, 구성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이제 조율하는 방법. 세 번째가 이제 뭐 조금 제가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드렸는데 PPT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또 제가 제품들을 막 이렇게 나열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돼서 그냥 좀 뺐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그냥 이렇게 제가 이런 제품들을 제가 쓴다. 현장에서 쓰기에는 이 정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이제 하는 현장들이라고 하면은 저희 뭐 제가 하고 있는 찬양 사역인 테이스터스 팀에서 약 한 300명 정도 되는 집회를 운용함에 있어서 이 정도도 전혀 문제 없다. 웬만한 저희 재림교회가 이제 300명 미만 교회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는 재림교회 어디에서 사용해도 사실은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혹시 필요하신 장비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런 거는 어떤 제품을 사면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사용해본 경험 내에서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해도 괜찮겠죠? 이제 바로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먼저 기본 음향 세팅을 먼저 할 거고요. 콘솔부터 시작해서 앞기, 그 다음에 다이렉트 박스, 마이크, 스피커 활용 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향 세팅인데요. 노이즈 하울링, 아마 이 부분 제일 많이 교회에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EQ와 컴프레서, 이펙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짧게 제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서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아날로그 믹서와 이제 어, 디지털 믹서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나누고요. 이제 두 가지가 혼용된 것들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날로그 형식으로 돼 있지만 옆에는 이제 디지털로 네, 입력이 뭐 디지털로 신호가 간다든지 그렇게 아니면은 이펙트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아날로그로 된다면 이제 이펙트를 따로 구비를 해가지고 꽂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게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X32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베링거사에서 나온 믹서인데 요거 아마 교회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제가 이제 업자분들도 여러분을 알고 있는데 그 음향 업자분들도 교회 한국 교회를 X32가 거의 점령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정도로 이제 정말 큰 교회들 예를 들어서 뭐 64채널 혹은 32채널이지만 확장적으로 더 필요하거나 혹은 진짜로 조금 이렇게 자금이 풍부한 데에서는 다른 뭐 마이다스나 혹은 뭐 알렌헤스 이렇게 또 좀 더 고가의 브랜드를 사용하지만 웬만한 교회 몇백 명 단위 교회에서는 대부분 X32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X32를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저희 방송실인데 X32 프로듀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작은 버전인데 제가 조금 이따가 X32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에는 일단은 이 다이나믹 마이크라는 게 있고요. 요거 이제 SM58 굉장히 대표적인 다이나믹 마이크죠. 요즘은 무선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그래도 유선계에서는 다이나믹 마이크에서는 거의 이게 이제 국룰이라고 볼 수 있는 유선 마이크가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컨덴서 마이크가 있습니다. 컨덴서 마이크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대부분 뭐 컨덴서 마이크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긴 것들도 다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아마도 찬양대 같은 데 세팅하실 때 이제 많이 세팅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컨덴서 마이크에 사용되는 컨덴서 마이크라는 것이고요. 맨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설교 단상 위에 쓰는 것인데 이것도 콘덴서 마이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앞에 이제 SM58이랑 다를 게 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형식의 차이인데요.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와 콘덴서 마이크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이렇게 전기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꽂으면은 믹서에서 아무런 다른 어떤 걸 하지 않아도 게인이랑 페이더만 올리면 이제 그냥 무조건 소리가 나게 돼 있는데 콘덴서 마이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로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고 전력 공급은 어떤 파워를 꽂거나 그런 게 아니라 믹서에서 팬텀 파워라고 하는 48V라고 하는 팬텀 파워를 그냥 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마이크 라인의 안에 들어있는 라인에 통해서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구동이 되는 거고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운용 방식의 차이점이 있는데 장단점을 제가 써놨습니다. 일단 다이나믹 마이크의 장점은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많이 떨궈도 안 망가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친구들이 쓰다가 중고등학생들이 캠폴이 때 막 던지거든요, 마이크를. 그래도 안 망가집니다. 웬만하면 잘. 다이나믹 마이크는. 그리고 하울링이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왜냐하면 다이나믹 마이크는 대부분 무지향성이나 혹은 이제 단일 지향성이 많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하울링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필요가 없고요. 생각보다 콘덴서 마이크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 제가 보였던 SM58이나 제나이저 그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초반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마이크 사야 돼요? 유선 마이크 산다 그러면 어떤 마이크 사야 돼요? 하면 대부분 제가 이제 드리는 게 이게 오른쪽 검정 색깔 요 제나이저 요 마이크나 혹은 좌측에 가운데 있는 이 SM58 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냥 사시는 게 가장 국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제 수음력이 비교적 약하다. 예, 요거는 이제 콘덴서 마이크에 비해서 감도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감도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섬세함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수음이 너무 좋으면은 오른쪽 이제 콘덴서 마이크를 보시면은 단점부터 볼게요. 하울링이 큽니다. 하울링의 위험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지향성이 아니고 사방팔방에서 이 소리를 끌어모으기 때문에 반향, 그러니까 튕겨져 나오는 소리도 다 이 마이크가 받아들이면서 하울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덴서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목사님들께서 이제 수음이 좋다, 수음 범위도 넓고 수음력이 좋아서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특창할 때나 찬양대 혹은 악기 앞에 댈 때는 거의 콘덴서 마이크를 댑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음이 잘 돼야 되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그런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그 빨아들일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다이나믹 마이크를 만약에 그 악기 하시는 분들 앞에 그냥 대시는데 저도 이제 악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하는데 마이크를 댄다. 요게 마이크라고 쳐봅시다. 마이크를 댈 때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은 바이올린이 여기 있으면은 바이올린을 거의 활 앞에까지 갖다 들이박아야 이제 이게 수음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이나믹 마이크는 사실상 한 이만큼 떨어뜨려 놓고 한 큐빅 정도 한 45cm 정도 때려 놓고서는 이제 그걸 사용하면은 사실상 다이나믹 마이크에서의 수음은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콘덴서 마이크 같은 정도 되면은 이제 한 제가 조금 지난주에도 제가 음악회를 2건을 엔지니어 믹싱을 하고 왔는데 이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단일 지향성 콘덴서 마이크 기준으로 한 40에서 50cm 정도 떨어뜨려 놔도 바이올린 소리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 물론 노래하시는 성악가 분들도 한 3, 40cm 이상 당연히 떨어뜨려 놔도 수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신다고 하실지라도 저는 이제 악기나 노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요 정도 이상 떨어지면요. 45cm에서 50cm 이상 떨어지면 사실상 개인 연주자의 그것들이 많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한 30cm나 한 50cm 안쪽으로 마이크를 이제 세팅을 해서 콘덴서 마이크를 할지라도 그렇게 최대한 가까이 붙여주는 것이 수음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세팅이라고 저는 가르쳐주고 저희 방송실에서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마이크 운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세팅 라인인데요. 라인은 이제 XLR 라인, 5.5 라인, 그리고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것이 3.5 to 5.5라고도 하기도 하고 Y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요 XLR 라인이라고 하는 요 라인은 이제 대부분 이제 요 단어가 좀 어색하시니까 좀 편한 단어로 하면 뭐 캐논 라인이랄지 아니면은 뭐 이제 마이크 라인을 갖다 주세요 하면 요걸 이제 잘 갖다 주시는데 정식 명칭이라고 하자면은 뭐 이제 XLR 라인, 그다음에 5.5 라인, 그다음에 3.5 to 5.5 혹은 Y 케이블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요런 것들이 라인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요 XLR 라인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마이크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라인이죠, 그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XLR 라인은 마이크나 혹은 스피커, 마이크에서 그러니까 수음 장치에서 믹서로
콘솔로 이동할 때, 그리고 콘솔에서 또 스피커로 이동할 때 대부분 이제 XLR 라인을 사용을 하고요. 5.5 라인은 대부분 언제 사용하냐면은 악기들에 많이 사용합니다. 전자 악기들에 많이 사용해서 꽂고 거기에서 또 이제 믹서로 가거나 혹은 다이렉트 박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3.5 to 5.5 요건 언제 사용하냐? 요거는 이제 이런 디바이스에서 요런 데에서 이제 소리를 빼가지고 혹은 노트북에서 믹서로 들어갈 때 요 3.5 to 5.5 케이블을 사용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조금 보시면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질문을 주셔도 되는데요. XLR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인이냐면은 이제 밸런스드 라인입니다. 어, 제가 사실 이 여러분 구성원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목회자분들이나 혹은 또 성시도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디까지 조금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야 될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가 좀 어려워서 이제 일단은 굉장히 러프하게 가고 질문이 들어오면 좀 더 딥하게 갈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XLR 라인은 밸런스드 라인이고 5.5 라인은 거의 대부분이 언밸런스드 라인입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쉽게 얘기해서 밸런스드 라인은 어, 저항이나 혹은 어떤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노이즈에 굉장히 강하고요. 언밸런스드 라인이라고 하는 이 5.5 라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혹은 내부적인 전기 어떤 노이즈에 취약한 라인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혹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은 왜 이렇게 쓰는가? 당연히 XLR 라인,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캐논 라인처럼 생긴 것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좀 어떤 것들은 뭐 언밸런스를 굳이 만드시는 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간 뭐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가 궁금하시면은 이따가 나중에 질문 시간에 물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DI 박스인데요. DI 박스라기도 하고 이제 다이렉트 박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다이렉트 박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언제 사용하냐면은 5.5 라인이라고 하는 요 언밸런스드 라인,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바꿔줄 때 사용하는 게 이 다이렉트 박스입니다. 밸런스 라인에서 언밸런스 라인 둘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우리 정도의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노이즈에 강한가 안 강한가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언밸런스 라인 즉 악기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악기에서 사용하는 언밸런스 신호를 이 다이렉트 박스에 꽂아서 요거를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바꿔가지고 믹서로 전달하는 역할을 이 다이렉트 박스가 합니다. 즉 악기를 예를 들어서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저 믹서에 꽂았을 때는 노이즈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요거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요 요소를 전기 노이즈랄지 혹은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외부적인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노이즈가 다이렉트 박스에 꽂힘으로써 노이즈를 완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액티브 다이렉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에 대한 증폭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다이렉트 박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다이렉트 박스를 굳이 써야 되냐? 이제 보시면은 다이렉트 박스 사용 안 하시고 바로 믹서에 꽂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뭐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잘 모르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5.5 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가운데 있는 요 라인이 악기와 믹서를 연결해 줄 때 요게 만약에 조금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 뭐 5m 이내다. 뭐 3m 정도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외부에서 들어올 거나 그런 것들이 뭐 악기가 정상일 때, 악기가 정상이고 접지도 정상이고 모든 것이 정상일 때는 사실 다이렉트로 꽂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교회나 혹은 뭐 이렇게 뭐 공연이나 여러분들이 음악회를 하실 때 이게 거리가 좀 길어지고 5m, 3m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언밸런스 라인이 5.5 라인을 그냥 길게 뽑아서 한 번에 하면 되지 이러시면 이제 대부분이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5.5 라인을 이제 기타나 피아노에 꽂으시고 다이렉트 박스에 연결하셔서 다이렉트 박스에서 XLR 라인, 즉 캐논 라인, 밸런스드 라인으로 뽑으셔서 믹서에 연결하시는 것이 노이즈에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음향의 기본은 굉장히 안정성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것이 정석 연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연습실에서 연습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아날로그 믹서 사용해가지고 그냥 뭐 짧게 짧게 연결해서 하시겠다 하신다면은 굳이 다이렉트 박스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안 합니다. 그럴 땐 안 하는데 이제 뭐
공연을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이제 다 반드시 다이렉트 박스를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이렉트 박스에도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여기 밸런스 신호를 악기에서 나오는 밸런스 신호를 언밸런스 신호를 죄송합니다. 여기 다이렉트 박스를 통해서 밸런스드 신호를 통해서 믹서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DI 박스가 필요한 것이고요. 연결할 방법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이렉트 박스에는 패시브와 액티브 다이렉트 박스가 따로따로 두 개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이나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처럼 이 죄송합니다. DI 박스에도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는데요. 액티브에는 전원 공급이 필요하고요. 패시브는 전원 공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시브가 오른쪽 게 패시브고요. 검정 색깔이. 울트라 DI를 써 있는 게 이게 이제 액티브 DI 박스인데요.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은 소리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용량이 크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거기에서 또 좀 더 크게 전달합니다. 악기 소리를 좀 예를 들어서 베이스 기타 같은 것들이 액티브 베이스 기타가 있고 그 다음에 패시브 베이스 기타가 있는데 패시브에는 액티브를 꽂는 게 좋습니다. 패시브 악기에는 액티브 다이렉트 박스를 꽂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액티브 악기가 있다면은 그거는 패시브를 꽂는 게 좋습니다. 요 굳이 두 개를 액티브랑 액티브 두 개 다 꽂아가지고 양쪽에 전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액티브에는 패시브를 꽂고 액티브 악기에는 패시브 다이렉트 박스를 꽂고 패시브 악기에는 액티브 다이렉트 박스를 꼽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 다이렉트 박스 이제 제가 어떻게 연결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인풋 단자가 있습니다. 인풋은 이제 다이렉트 박스로 소리가 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기에 연결된 그 반대편 그 꼬다리를 5.5 꼬다리를 여기 인풋 라인에 꽂아가지고 소리를 다이렉트 박스까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 보면 아웃풋이 보이시죠? 아웃풋이 있고 아웃풋 단자가 이렇게 XLR 라인처럼 XLR 라인 포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믹서에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네모 박스가 보시면은 이제 인, 아웃 여기 보면 빨간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빨간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빨간 불이 들어와야 이건 액티브이기 때문에 이게 구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동이 빨간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 구동이 안 됩니다. 그럼 빨간 불이 들어오게 여기에 이제 전기를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악기가 연결되어 있는 채널에다가 팬텀 파워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믹서가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믹서에는 팬텀 파워를 넣는 버튼이 있습니다. 48V, 48V라고 해가지고 팬텀 파워를 이 채널에다 넣어줘야 이게 구동이 되고요. 혹은 만약에 팬텀 파워를 따로 여기에 넣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9V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요거를 이제 요 나사를 돌려가지고 그걸 딱 여시면은 9V 배터리를 넣으시면은 요 인아웃 버튼, 요 빨간 버튼이 어떻게 되냐면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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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잘 되고 있다.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이 잘 공급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배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요거는 악기 이 다이렉트 박스를 사용하냐 안 하냐에 관계없이 요 불이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이 배터리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요 인아웃 버튼을 한번 눌러서 전원을 켜주시고 사용이 마치시면 전원을 반드시 꺼주셔야 요 배터리가 소모가 안 되고 다음번에 사용할 때도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인아웃 버튼을 통해서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고 켜주시는 작업을 배터리를 사용하실 때는 하셔야 되고요. 팬텀 파워를 사용하실 때는 이게 전멸등이 되지 않고 그냥 쭉 지속등이 됩니다. 그냥 빨간불이 쭉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팬텀 파워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액티브 다이렉트 박스를 보시면은 뒤에 마이너스 20dB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 입력이 안 된다 하시면은 요 버튼들이 혹시 눌려져 있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눌려져 있으면은 강제로 이제 이 다이렉트 박스에서 20dB씩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눌려 있으면 이제 저도 헷갈리긴 한데 아마 40dB가 내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버튼들이 다 빠져 있어야 됩니다. 한번 누르면 들어가고 한번 누르면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빠져 있는지 확인하고 인풋 아웃풋에 잘 연결이 돼 있나를 확인한 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믹서에서 입력 신호가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은 점검, DI 박스를 점검 뭐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써가지고 대부분 이제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것이 어떤 뭐 것들이냐면은
이 그 링크에다가 꽂아 놓으세요. 요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그 부분 있잖아요. 요 링크에다가 그냥 꽂아 놓으시고선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인풋 단자에다가 넣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패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시브는 이제 생긴 게 좀 대부분 이렇게 생겼는데 인풋 이게 보시면은 동그란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 거에다 넣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거는 이제 5.5 아웃풋을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20dB, 마이너스 40dB, 0dB 요거는 이렇게 똑딱이처럼 옆으로 미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맨 밑으로 가 있어야 이제 마이너스 0dB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스네이크라는 건데요. 요게 이제 그 단상과의 길이가 멀 때, 무대와의 길이가 멀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뒤에다 짜라라락 꽂으셔가지고 1번부터 16번 채널까지 꽂으시면은 스네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해온 PPT는 끝났고요. 이제 제가 대부분 이제 설명을 이제 그냥 드릴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네요. 네. 네. 어,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던 마이크 사용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를 갖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인데 대부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목사님들께서는 많이 말씀을 들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마이크가 이제 하울링 같은 것들이 난다라고 하면은 일단 마이크 위치를 가장 먼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울링이 나면은 이거를 믹서에서 뭔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마이크를 어떻게 위치해 놓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하실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마이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파지할 때 그냥 밑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별히 무선 마이크나 유선 마이크에서는 대부분의 무선 마이크는 밑에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주파수 이게 이제 여기서 신호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어떻게 잡으시냐면 이제 요렇게 밑에 요렇게 잡고 노래하시거나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도 뭐 요렇게 잡고 여기만 이렇게 잡고 하시거나 뭐 여기를 꼭 밑에 이렇게 잡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무선 마이크의 간섭의 대부분은 이 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요 밑을 가리면은 소리가 안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저가형이나 혹은 거리가 먼 경우에는 많이 그러는데 반드시 그래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윗부분, 요 부분 혹은 이렇게 정상 파지를 정석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하울링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래서 하울링이 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게인을 줄여야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을 때 혹은 악기에 댈 때도 만약에 다이나믹 마이크를 악기에 대신다면은 진짜 악기랑 요만큼 떨어뜨려야 됩니다. 악기랑 요만큼. 예, 요렇게. 기타를 만약에 다이나믹 마이크로 댄다. 그러면 기타 앞에 그 판에다가 거의 가까이 요만큼까지 가까이 돼. 연주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로 바이올린에 된다. 특창하실 때 바이올린들 많이들 하시죠. 만약에 이렇게 멀리 음악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멀리 되면은 마이크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울링만 나는 게 마이크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가까이 대고 가까이 잡고 요 밑에 있는 부분 잡지 않도록 교육을 해주셔야 그리고 세팅을 해주셔야 이 방송하시고 예배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프레이즈로 넘어가서요. 음향 세팅, 노이즈와 하울링, 컴프레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이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이즈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 지 소리가 있죠. 우리 아마 교회에 가시면은 징 소리가 많이 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막 웅웅웅 울리는 것들도, 혹은 삥삥삥 치시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밥 드셨어요 할 때 하는 이런 팝 노이즈들, 막 마이크 막 튀기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이즈에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사실 방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너무 딥하지 않게 이제 저희 아마추어 수준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아보면 사실은 해결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전기 노이즈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접지밖에 없거든요. 이제 접지가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노이즈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 접지 쪽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에,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잘 안 건드리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접지가 잘 돼 있는 접지를 잘 할 수 있는 멀티탭을 구입하거나 혹은 접지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 관리자 제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관리 장로님께 접지 라인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그냥 좀 묻어달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좀 따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기는 하는데 전기 노이즈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부분 이제 이런 소리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기 노이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음향이라는 것이 뭐만 딱 듣고 그냥 이건 뭐다라고 나오면 좋은데요. 어, 대부분의 음향에서의 사고는 안 나와요. 혹은 결과가 같아요. 근데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 그 결과는 하나인데요. 이상하게 나오는 똑같은 결과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은 복합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께서 우리 교회에는 소리가 이런데 이거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제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이게 왜 그런가를 원인을 직접 다 하나하나 이게 이런가? 아, 아니네. 이게 이런가? 이걸 다 보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냥 이거 하나하나를 다 한번 따져봤을 때, 아, 우리 교육이 일단 요게 문제고, 아, 요건 괜찮고, 요게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체킹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가 사실은 하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음향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고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전기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접지 잡는 거랑 파워 케이블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뭐 라인을 바꿔보는 것들도 조금 이제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전기 노이즈 생기면은 일단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어떤 것이냐면은 접지를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 연결되는 콘센트에 접지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게 만약에 다 돼 있다 한다면은 라인을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인은 제가 나중에 이따가 제품 설명할 때 조금 좋은 라인들이나 일반적으로 음향에서 사용하는 라인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랬는데도 안 되면은 이제 뭐 스피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믹서 문제일 경우는 굉장히 좀 적고요. 앰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 제가 앰프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네요. 스피커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액티브 스피커가 있고 패시브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원이 따로 공급이 되는, 그러니까 전원이 알아서 들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스피커는 뒤에 보시면 소리 들어가는 라인이 있고 거기에 전기 들어가는 라인, 돼지코 라인이 따로 들어갑니다. 근데 패시브 스피커는 그냥 스피콘이라고 하는 다르게 생긴 이 라인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 눈에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스피콘 라인을 통해서 전기와 소리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스피콘 라인을 통해서 전기와 소리를 한꺼번에 전달해 주는 것이 뭐냐면 앰프입니다. 앰프.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노이즈가 생겼을 때에는 스피커나 앰프 문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따로 분리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앰프와 스피커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앰프는 전달 장치고요. 스피커는 이제 그걸 발산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앰프는 이제 대부분 따로 돼 있는 어떤 이런 좀 이따 렉 케이스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접지를 이제 수정한다는 게 코드를 다른 곳을 꽂는다는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질문. 들었습니다. 접지를 다르게 한다는 게 코드를 다른 데 꽂는다는 말인가요? 아, 그 콘센트를 뜯어보시면은 콘센트 안에 접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전기를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그 콘센트가 연결되어 있는 단자도 보시면요. 전기 단자를 뜯으시면은 거기에도 보시면은 이제 접지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접지가 돼 있는지 건물 자체에 접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교회가 만약에 조금 지으신 지 좀 오래되셨다, 낙후됐다 하면은 접지가 안 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를 타고 들어가서 소리에 이제 전기 신호가 같이 얹혀지면서 노이즈처럼 지zz 하는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소리가 너무 크다 싶으면은 접지를 한번 보시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노이즈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막 설교하실 때
마이크가 팍팍 튀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뭐 파프리카라는 얘기 단어를 하면 파프리카 할 때 피읍 발음, 뭐 히읗 발음, 비읍 발음할 때 입에서 공기가 빨리빨리 퍽퍽 튀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에서 수음될 때 피크를 치고 이제 소리가 팡팡 튕기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는 어떤 믹서에서 뭘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 콘덴서 마이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콘덴서 마이크를 멀리 떼십시오. 예. 콘덴서 마이크를 일단 조금 이렇게 멀리 떼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콘덴서 마이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바람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냐면 그 겉에다가 씌우는 요 검정 색깔 이 윈드실더 있죠. 윈드실드를 이제 조금 더 두꺼운 걸로 바꾸시거나 혹은 이 구준액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요 헤드 부분을 완벽하게 목사님 입으로 맞추지 마시고요. 조금 위나 아래로 조금 틀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람이 직접적으로 요 꼬다리의 요 부분에 구진액 마이크의 요 부분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먼저 요 구조적인 부분들을 조절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EQ를 만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들어가서 로우 부분, 예를 들어서 뭐 60Hz부터 뭐 120Hz나 혹은 뭐 200Hz까지 때의 이 부분이 강조되면서 퍽퍽 튀길 때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로우 컷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EQ를 아무리 만져봤자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뭐 바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평성 이런 거 할 때 이제 퍽퍽 튀기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이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울링 부분을 제가 조금 볼 텐데요. 하울링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요. 하울링의 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입에서 마이크로 넘어갑니다. 소리가 넘어가고요. 이 마이크가 믹서로 이제 소리를 전달을 하죠. 믹서에서는 스피커로 소리를 또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전달 과정에서 입에서 들어오는 마이크 소리가 마이크와 믹서를 통해 가면서 믹서에서 이걸 증폭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뭐 똑같이 전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더 크게 훨씬 더 몇 배의 소리로 증폭을 시킨 다음에 스피커를 통해서 이게 나가는데 스피커를 통해서 나간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올 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증폭을 거쳐서 이게 소리가 윙 하고 커지면서 이제 그 하울링이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방송 사고라고도 하죠. 요걸 이제 막아야 되는데 요걸 막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울링이 안 날 만큼의 최대 음량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엔지니어 분들께서 요거 이상으로 올리면 하울링이 난다라는 걸 먼저 사실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조금 뭔가 원하는 만큼의 음량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울링이 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의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구진행 마이크나 컨덴서 마이크 혹은 요거 마이크가 다 상관없이 대부분 이제 사실은 하울링이 나는 것들은 컨덴서 마이크에서 하울링이 나기 때문에 특창 같은 거 하실 때 하울링이 많이 나거든요. 찬양대 특창이나 뭐 악기 특창할 때 뭐 악기 소리가 작으니까 일단 올리고 보는데 올리면 이제 하울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하울링이나 노이즈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크 위치인데요.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거는 내 마이크가 스피커보다 앞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이크가 내 바로 스피커가 내 뒤에 있어서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가 내 마이크로 들어오지는 않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야 됩니다.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요 마이크 헤드만 그쪽으로 안 향하게 하면은 이게 소리가 하울링이 나지 않는데 이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일 지향성, 즉 한쪽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얘가 막 180도 혹은 어떤 것들은 360도를 바라보고 있는 마이크들이 있기 때문에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더더욱이나 이 마이크 스피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악기 특창을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스피커가 양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창을 하실 때 스피커와 가장 먼 부분, 즉 어디가 되면 가운데가 되겠죠. 가운데서 특창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장에 저희가 대부분 이제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뭐 피아노가 한쪽 끝에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피아노 바로 앞에서 특창을 하거나 혹은 뭐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서 뭐 한쪽 끝에서 하는데 바로 요 위에 스피커가 달려 있으면은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는
많은 경우에 충분한 음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울링이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스피커와 멀어지는 것이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할 때 가장 하울링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 이 악기와 컨덴서 마이크를 가장 가까이 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50cm, 50cm나 뭐 1m까지도 뭐 괜찮긴 한데 그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더 가까이 돼야 됩니다. 마이크에서 받아들이는 음량 가운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량보다 제 목소리나 혹은 특창자의 이 악기 소리가 더 크게 들어가면 하울링이 안 납니다. 덜 납니다. 이제 대부분 안 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생각하셔서 마이크 위치를 가장 먼저 조율하시고 그 다음에 어, 다른 것들을 조금 조율을 해야지 되고요. 가장 먼저는 마이크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콘솔을 잡지만 마이크 세팅하러 제가 직접 뛰어나갑니다. 이게 교육을 시키는 저희도 과정 중에 있는데 마이크가 조금만 멀어져도 제가 믹서를 잡아도 하울링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말로 마이크 위치가 거의 사실은 이 음향의 절반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소리 게인 확보가 음향의 절반이기 때문에 마이크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되는 것이 제일 좋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은 절반 이상은 아마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 벗어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울링에는 이제 그냥 웽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울링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제 막 어떤 이런 뭐 어떤 특정한 높이에서 막 소리가 울리는 어떤 이런 울리는 게 난다질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끝에서 이렇게 삐삐 소리가 계속 이렇게 좀 난다든지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EQ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EQ 부분에서 설명을 한꺼번에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가 지금 이제 노이즈와 하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울링이 어떻게 해도 날 때가 있어요. 이게 공간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하울링이 언제 많이 나냐면은 여러분들 교회가 만약에 소리가 잘 반사돼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소리가 막 울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좀 좁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겉에다가 페인트를 발라놓으신 그런 경우나 혹은 흡음재를 전혀 사용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가 많이 울리는데 그때는 정말 하울링이 많이 납니다. 그거는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잡기가.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이제 하울링이 난다고 선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좀 봐달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런 경우인데 그럴 때는 교회에 뭐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커튼을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커튼을. 이렇게 창문들에다가 커튼을 쭉 다루셔서 블라인드 같은 거 말고요. 조금 이제 좀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커튼 같은 것들을 다루셔서 이렇게 조금 뭐 하울링 설교 말씀할 때는 커튼을 좀 치고서는 흡음을 좀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 단상이 이쪽이면은 그 반대편 출구거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 바라보시는 스피커가 직접적으로 소리를 쏘는 그쪽에다가 그쪽 벽만이라도 흡음재로 사용한 이 마감 처리를 한번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씌우는 거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흡음재를 사용해서 인테리어를 한 번만 더 해주시면은 소리가 아무래도 마이크 스피커에서 바로 나오는 소리가 튕겨져 나가는 게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 한쪽 면이라도 좀 바꾸시면은 이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울링이 나실 때는 이제 일단은 마이크 조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EQ를 잡되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커튼을 달거나 흡음재를 설치하거나 뭐 아니면은 스피커 위치를 바꾸거나 요 세 가지 정도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하울링을 저희가 방지하거나 혹은 없앨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잠깐 이제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기까지 있었던 것들 중에서 혹시 제가 질문을 받을 것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DI 박스 네, 설명할 때요. 네, 액티브랑 패시브 DI 박스 설명하셨잖아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전자악기, 신디나 이제 기타로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 중에서 그런 것보다는 컴퓨터에 연결된다거나 5나 3.5, 그러니까 Y잭으로 아니면은
핸드폰에 연결해야 될 경우는 어떤 그게 액티브인가요? 컴퓨터엔 전원이 아, 있으니까. 그 컴퓨터에 사용하실 때는 사실은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전원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소리도 사실 이게 액티브와 패시브를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사용해도 되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 사용하실 때에는 별 신경 안 쓰시고 사실 써도 되지만 패시브를 사용하실 때는 소리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대부분 이제 액티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액티브를 많이 사용하고요. 액티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따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요 베링거에서 나온 요 액티브 다이렉트 박스를 저도 사용하고 일단 거의 국룰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저희 아마추어 라인업에서는 거의 국룰 다이렉트 박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뜯으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똑같은 울트라 DI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말씀하셨던 PC나 이런 데다가 꽂으셔서 PC에서 3.5 to 5.5 라인을 통해서 인풋을 통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단자나 혹은 믹서에 꽂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PC에서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PC 소리를 꽂았는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막 징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PC도 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원 소리가 어쩌다 보면 이제 3.5 파일을 통해서 믹서로 흘러 들어가서 이상하게 영상 틀거나 하려고 그러면 소리가 이상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다이렉트 박스를 사용하셔서 그걸 줄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이 다이렉트 박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라운드 리프트라고 하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다이렉트 박스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그냥 아까 노이즈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지나 전기 노이즈에 대한 문제가 없을 때는 그 부분은 아예 얘가 터치를 안 합니다. 아예 문제 없는 걸 한 번 더 걸르진 않아요. 그런데 노이즈가 생긴다. 그럼 얘가 그 버튼을 켜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그라운드 리프트 버튼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북에서 전원을 꽂아놓은 노트북에서 소리를 빼가지고 영상을 틀려고 하는데 소리가 막 지잉 소리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저 노트북만 연결하면 소리가 이상하다 하면은 꽂으신 다음에 요 그라운드 리프트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안에서 자체적인 이 루프 영상을 떼줍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기가 돌아서 그런 건데요. 전기를 이 안에서 얘가 하나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라인 하나 떼가지고 루프 영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소리가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연결했을 때 전기 신호 소리가 지징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연결해 준 다음에 그라운드 리프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그때 얘가 그 전기 노이즈를 잡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EQ와 컴프레서와 이펙트 부분인데요. EQ, 컴프레서, 이펙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 기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 옆에 지금 이 아날로그 믹서가 있는데요. 혹시 교회에 아날로그 믹서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신지 디지털 믹서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신지를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아날로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지 아니면 디지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지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건 어느 쪽으로 하면 좋을까요? 의견을 좀 표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요. 아날로그가 아날로그 많을 편하실까요? 다른 거예요.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아날로그가 대부분 많을 거예요. 아날로그일 것 같아요. 아날로그이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아날로그로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디지털을 따로 믹서를 요구하면 다시 한번 시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날로그가 거의 교회 대부분이고요. 디지털 믹서는 10개 교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날로그를 가지고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보여지는 게 좀 달라서 그렇지 사실 이 방식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를 설명을 드리고 요걸 제가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디지털이 더 편하거든요. 아날로그를 먼저 해드리고 이게 어떻게 눈으로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디지털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걸로 그럼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아마도 많은 교회에서 아마 아날로그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은 5밴드 EQ 혹은 3밴드 EQ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5밴드 EQ, 3밴드 EQ에 대한 부분은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진행하겠습니다. 들립니다. 네. 5밴드 EQ와 3밴드 EQ에 대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요게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가 이건 이제 3밴드 EQ를 제가 갖고 온 거고요. 3밴드 EQ가 내장되어 있는 걸 갖고 온 거고, 이제 5밴드는 요게 하이, 뭐 하이 미드, 하이 로우 미드, 그다음에 로우 1, 로우 2,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이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이제 세 개, 일단 이거 제가 갖고 온 거는 세 개에 해당되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어, 하울링을 잡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저가형 모델을 갖고 와서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고가형 모델은 지금 밖에 있는데 너무 커가지고 지금 들여오질 못하고 있는데 어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 EQ를 잡으시는 엔지니어 분들께서 하울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리를 많이 건드시는 부분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음향에서 EQ를 잡을 때에는 부스트보다는 컷을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부스트는 위로 올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하이가 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위로 올리는 거 이런 게 이제 부스트고요. 컷이 이제 떨구는 겁니다. 그래서 깎는 거죠, 컷은.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음향, 우리 교단에서의 교회 정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스팅은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교회들과 합행사들을 다니면서 해본 결과, 어, 부스팅은 사실 쓸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음향학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 제가 제 서브 믹서인데요. 이렇게 대부분 돌출되어 있는 소리를 깎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어떤 부분을 막 부스팅해서 막 높인다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잘 사용하지 않고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뭐 로우를 조금 보충해 준다 뭐 요전 정도로만 사용을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요 믹서에 대한 이해는 컷이다. 깎아야겠다라는 부분을 많이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갖고 사실 저는 디지털이 당연히 더 있을 줄 알고 디지털 믹서로 설명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옆에 이제 X32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 노즐들이 지금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혹시 아날로그 믹서 중에서도 보시면은 하이가 여기 있고요. 하이 좀 안 보이시죠? 제가 조금 더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하이가 있고 하이 밑에 아마 그 주파수대를 나타내는 뭐 60부터 혹은 뭐 15부터 2만 헤르츠까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헤르츠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하이, 미드, 로우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큰 거 한번 보고 올게요. 네, 혹시 개교회에서 발생하는 이슈들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미리서 채팅창이나 이렇게 메모를 해주셨다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이 시간이 부족해서 다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 어, 드릴 수 있는 답을 정성껏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쪽으로 이동해서
같이 이동하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디지털 믹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교회에서 사용하던 그 믹서, 아날로그 믹서를 이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믹서가 있고요. 자, 네. 아마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엔지니어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믹서가 아마 이제 이렇게 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세우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이가 있고요. 하이미드에 보시면은 여기에 밑에는 게인이 돼 있고 위에는 K라고 돼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하이 HAF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는 보시면은 하이미드라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위에 거는 500부터 13K까지 돼 있고 밑에는 이제 15부터 15까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로우 미드라고 돼 있고요. 로우 미드도 마찬가지로 80부터 1에서 9K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dB 네. 마이너스 15dB부터 플러스 15dB까지. LF는 로우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뭐 dB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요게 보시면 이제 요것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하나는 구역을 설정하는 거고요. 하나는 그거를 얼마큼 깎을 거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가형 그거는 제가 원하는 그 주파수 대역 원하는 대역을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드라고 설정되어 있는 구역을 제가 그냥 그 믹스에서 정해놓은 구역을 줄이거나 높일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하이 미드, 로우 미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K라고 표현된 550부터 13K까지 되어 있는 이런 숫자가 써 있는 믹서가 있으시다면은 요거를 통해서 조금 더 이 믹싱을 세부적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사용하실 때 만약에 요런 믹서가 있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편하죠. 사용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데요. 요 믹서에 대한 사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요걸 디지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디지털로 보여드린 이유는 요거는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사용법을 말씀만 드릴 수 있는데 디지털은 그거를 이제 파형이랑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 왜 이 아날로그가 그렇게 소리가 바뀌는지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딱 받으시면은 하울링이 나는 대역을 찾아야 됩니다. 대역을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여기에 하이 쪽은 사실은 저희가 이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이는 일단 0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하울링을 나는 경우가 이제 혹은 이렇게 좀 어려운 경우가 로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목소리가 막 붕붕붕붕 울리거나 하면은 이제 로우를 줄여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 이 정도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로우를 컷을 해주시면 됩니다. 컷을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제 6dB를 줄인 거고요. 뭐 9dB 줄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로우를 많이 줄이게 되면은 목사님 말씀에 이게 바디감이 줄어듭니다. 중후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게 적당히 잘 줄여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뭐 바디감을 살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웅웅거리는 걸 없애냐?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또 그래픽 EQ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이 있습니다. 음향은 항상.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목소리가 좀 높은 편이어서 250 이상, 250Hz 이상, 죄송합니다. 250 이상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300, 뭐 400 여기까지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컷을 좀 해줘서 그 부분이 튀지 않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이제 하이미드가 이제 550부터 13K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실 수 있겠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로우 미드 가가지고 450 여기 보이시죠? 45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건드려서 제가 목소리가 많이 튀는 뭐 예를 들어서 400 정도 여기 400 정도 요걸 낮추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6dB 정도 혹은 3dB 정도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목소리에서 많이 나가는, 그러니까 제 목소리에 포함된 요 일정한 요 톤에 해당되는 요 소리가 이제 돌출되는 소리가 이렇게 깎이게 컷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리가 조금 더 특정 소리만 이게 왜냐면은 더 튀는 거를 스피커는 믹서는 더 이렇게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게 좀 듣기가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깎아주면은 EQ가 이제 EQ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이 뭐 하실 때 조금 소리가 좀 이렇게 좀 깡통 소리가 난다거나 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하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350부터 뭐 한 600 사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하이 미드를 하면 좋죠. 로우 미드로도 할 수 있지만 하이 미드로 하면은 여기 이제 550이라고 써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깎아주고 요 부분을 잡아주고 요걸로 이제 어디를 할지 위에 거를 어디를 할지고 요게 이제 얼마만큼을 줄이거나 높일지에 대한 노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까지 해놓고서는 요걸 좀 줄여주고 여성분이다 하면은 여기 밑에 거를 또 이제 뭐 200 몇십 대를 또 이제 좀 또 깎아주면은 이게 조금 더 뭐 이렇게 좀 깔끔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봤을 때 막 3dB, 6dB 깎는다고 해서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음향에서의 3dB, 6dB는 큽니다. 그래서 팍팍 깎으시는 것보다는 한 2dB나 3dB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이걸 조금씩 조금씩 깎아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스피커 출력에서 있어서의 3dB와 6dB는 그냥 3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2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설명드리자면 또 좀 저도 좀 어려운데 저 이게 그냥 알고만 있는 거여서 하여튼간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이게 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위에 거는 어느 레인지, 어느 부분을 할 건지 조절할 건지에 대한 노즐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게 얼마만큼을 줄일 것이냐. 마찬가지로 로우 미드도 여기가 어느 부분을 줄이고 높일 것이냐, 그 밑에 거가 얼마만큼을 그걸 줄일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시고 이거 했는데 왜 아무런 소리의 변화가 없지? 예, 그건 왜냐면은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그거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0에 맞춰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믹서에서 요거에 하울링이 날 때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하울링에도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삐 하는 음이 계속 이게 윙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웅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날로그 믹서에서 이걸 어떻게 찾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양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자꾸 똑같은 음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음에 대한 높낮이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는데 계속 이런 소리가 난다. 아니면 혹은 이런 소리가 계속 난다 하면은 그 소리에 대한 대역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방금 냈던 소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로우 미드 사이에 있을 것 같다. 생각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로우 미드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부스팅 그러니까 즉 여기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게 로우 미드 소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계시면서 오른쪽 끝으로 돌립니다. 거의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리가 좀 나거든요, 막.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대역이잖아요. 어디인가잖아요. 어느 소리인가잖아요. 요거를 맨 왼쪽부터, 즉, 80Hz, 80부터, 여기서부터 요거를 찬찬히 돌려봅니다.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은, 웅 소리 났다가, 웅 소리 났다가, 아까 났던 그 소리가 어느 타이밍에, 소리가 딱 날 겁니다. 똑같은 소리가. 왜냐하면 그 부분을 증폭을 제가 강제로 여기를 시켜놨기 때문에 플러스 15dB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이걸 돌리다 보면은 아까 제가 났던 그 하울링 소리랑 똑같은 소리가 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브잉 소리가 똑같이 나요. 아까 특창할 때 났던 그 하울링 소리가. 그러면 이제 찾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시 돌려서 컷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6dB나 9dB 정도 컷을 해주면은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따가 해보시면은 아마 그 노이즈가 안 날 겁니다. 그 하울링 소리가. 그래서 찬양대 같은 분들이 노래하실 때 자꾸 똑같은 주파수에서 삥 소리가 계속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조건 다 소리를 줄이시는 게 제일 가장 기본적이긴 한데 저희는 소리를 유지시키면서 하울링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또 높아졌죠? 삥삥삥 소리가 계속 난다.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요거 얼마만큼을 할 것인가를 요 게인을 올려주고 EQ에 대한 게인을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소리인지를 찾는 겁니다. 550부터 13K 사이를 천천히 돌려봐요. 그럼 소리가 계속 날 거예요.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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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점점 올릴수록 윙, 윙 하다가 윙, 윙 하는 똑같은 소리가 났을 때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컷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이크 혹은 그 상황에서 그 소리가 안 나실 겁니다. 하울링이. 요렇게 일단 아날로그 믹서로 하울링 부분을 잡는 거고 요거는 동일하게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설교를 하실 때에도 하울링이 날 경우는 계속 고음이 난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고음만 난다 하시면은 목사님 모시고 가서 마이크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가가지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계속 이렇게 하울링을 일부러 내는 거죠. 저희가 부스팅을 시켜 오른쪽으로 돌려서 부스팅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거를 어느 대역에서 그 소리가 나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걸 이제 반대로 돌려가지고 줄여서 그거를 깎는 거죠. 그 소리만 나지 않게 깎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날로그 믹서에서 저희가 하울링을 잡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 아날로그 믹서에 대한 설명 마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계속 질문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음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마이크를 계속 번갈아서 쓰잖아요. 안교장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엔지니어나 이렇게 컨설 하시는 분이 있어서 계속 만져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디지털이면 그게 또 가능하겠지만, 아날로그는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 막 찾을 수도 없는 거고 한다면, 약간 대안이 마이크를 저음분, 그리고 되게 고음인 분을 조금 구분해서 놓고 쓰는 것도 대안인 건가요? 어느 맞습니다. 정도로? 그게 차선이고요. 만약에 그것조차 안 된다고 하신다면은 이제 뭐 중간에 놓고 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마이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조절을 하지만 좀 막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남자 마이크, 여자 마이크를 구분할 때도 있습니다. 1, 2, 3, 4번은 남자, 5, 6번, 5, 6, 7, 8번은 여자 이렇게라도 잡아놓고 쓰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뭐 그렇게 사용하면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좋은 생각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들으면서 들었던 질문은, 어떤 목사님들은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주말북이나 사경에 이런 데 갔을 경우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다녀라 맞는 걸 찾아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고음이기 때문에 그것만 저 좋겠다 했는데 마이크 자체에서 그게 어느 정도 기본값 세팅돼 있는 마이크가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아, 마이크의 가격이나 마이크의 제조사마다 그 마이크사가 그 회사가 지향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마이크에도 불구하고 고음이 강조되는 마이크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스피커마다도 또 다릅니다. 그리고 믹서사마다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반 정도만 사실은 죄송하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무리 마이크가 그런 걸 지향하더라도 믹서가 사실은 그걸 틀어버리면은 마이크는 사실은 네, 어렵죠. 네, 직접적인 거긴 합니다만 마다 네, 세부적인 믹싱을 해주는 방송 엔지니어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저희 교회들은. 네네네. 그런 일반적인 대역대의 음이 아닌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믹서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믹서에서 뭔가 노즐이 하나라도 잘못 돌아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마이크라도 소리는 결국 믹서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그 왜곡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스트는 다 잘 돼 있는 거 좋은 걸 쓰는 게 좋죠.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믹서는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도움 도움은 확실히 되었습니다. 될 겁니다, 아마.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은 아닌데요. 네. 예, 제가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마이크가 남성분, 여성분이 같이 우리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혼용해서 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다른 교회 제가 세팅을 하면서 팁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드 중간음에서 중음에서
저는 보통 10시, 11시 그 사이를 좀 깎아주고 그 밑에 달려있는 그 범위를 거기도 한 제가 10시, 11시 정도 약간 좀 깎아주거든요. 그러게 네. 되면 거의 거기에서는 대부분이 하울링은 잡아져요. 남자, 여자 같이. 남자도 여자도 그 중음대가 있어요. 그냥 거기가 같이 하울링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 저는 세팅할 때 그렇게 해드렸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마이크는 그 강사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마이크들이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해도 중요한 건 엔지니어가 어떻게 세팅을 해주냐에 따라서 더 발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는 엔지니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은 혹시 뭐 질문이나 혹은 뭐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예, 믹서 보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믹서를 뭐 간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믹서 자체 이렇게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하울링이나,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믹서를 보관하는데 특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습하잖아요. 네. 그게 믹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습도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전자기기는 습도에 취약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믹서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하울링이나 노이즈가 발생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하울링은 믹서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요. 설정 값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하울링은 그러면 믹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 노이즈 문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도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결과는 같지만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믹서의 문제다라고 딱 찍을 수 있는 거는 뭔가 특별한 어떤 검사를 해보셨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어떤 걸 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라인에 똑같은 마이크인데 그것을 1번 믹서에다가 1번에다 꽂았을 때는 소리가 지직거리고 막 소리가 나는데 똑같은 라인을 다른 믹서에다 다른 번호에다가 꽂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믹서 내에서 번호가 다른데 채널을 다른데 꽂으셨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다른 그러면은 채널, 믹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그거는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믹서기 보관할 때 그 원인이 거기가 습해서 그런 것 같은데 습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습하다고 해서 그게 발생됐다면 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죠. 그게 습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어, 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뽑기가 잘못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습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은 다른 포트들도 다 습해서 망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계가 예를 들어서 1번 포트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1번 포트가 좀 약했던 거죠. 뭐 접지가 뭐 좀 이렇게 땜질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안에서 제조 과정 속에서 1번 포트가 좀 약했던 것이 습기가 똑같이 침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약한 부분이 문제로 발생이 돼서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 제조사에 보내서 수리를 맡겨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리를 무조건 맡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그러면은 좀 방으로 다시 가가지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먼지가 들어가면 이제 노이즈를 많이 만드니까 먼지 안 들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먼지도 중요합니다. 먼지가 들어가면은 이제 쿨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쿨링을 잡기 위해서는 먼지를 차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혹시 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또 다른 혹시 계시는 교회나 다른 곳에서 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제가 좀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없으시 믹서기 밑에 네, LF가 무슨 말인가요? 로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아까 제가 말씀 보여드렸던 믹스에서 LF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게 이제 로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MF가 이제 미드 대역을 말하는 거죠. 낮은 대역대, 중간 대역, 높은 대역을 말하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믹서기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 네, 그 열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끄게 되면 먼지가 막 달라붙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믹서기를 교회 예배 끝나면 그걸 덮어주라고 하던데 네. 주면 그 먼지를 줄이는데 도움 될 수 있을까요? 네,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그걸 뭐 담요 같은 걸로 덮지는 마시고요. 카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살짝 이게 뭐랄까요? 요즘 뭐 이렇게 카바가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믹서 카바를 씌우시면은 대부분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먼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뭐 교회 실정들을 다 잘은 모르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카바를 씌우진 않습니다. 카바는 이렇게 막 크게 뭐 물론 이제 뭐 먼지가 정말 많은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믹서에서 있어서의 운용에 있어서 카바가 큰 부분을 차지하느냐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습도가 더 위험하죠. 메인보드 나가거나 뭐 이렇게 좀 다른 더 위험한 데 있기 때문에 뭐 먼지는 그냥 카바 같은 거 이렇게 좀 씌워주시면 좋고요. 그 외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이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EQ와 컴프레서, 이펙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 아날로그 믹서에서는 사실은 이펙트 부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줄이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EQ를 하울링을 잡는 것들이 실제로 이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믹서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그거 조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뭐 리버브 그러니까 이펙트 넣는 방법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제 그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그러면은 EQ 먼저 좀 해보고 질문도 한번 받고 그다음에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X32 버전의 X32 믹서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플랫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고 잠시만요. 이걸 제가 어떻게 고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네. 어느 정도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교회가 디지털 믹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걸어놓은 이펙트 EQ입니다. EQ인데 저희 교회도 이제 조금 시설이 그렇게 막 엄청 최신식은 아니고 지금 스피커가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조금 소리를 낼 때 이게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펙트를 조금 많이 걸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좀 안 됐는데 그래도 또 성도님들이 많이 만족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1번 마이크고요. 2번 마이크는 이렇게 돼 있고 3번 마이크는 이렇게 돼 있고 4번 마이크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제가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사용했던 마이크 세팅을 제가 지금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제가 한번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희 파형이 보이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보이시면은 지금 저는 여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여기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제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튀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 부분들을 조금씩 눌러주는 것이 교회에서 사용할 때 조금 깔끔한 소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튀는 부분들을 조금 봐보시면은 어디가 많이 튀냐면은 200에서 300 사이, 200에서 400 사이가 좀 많이 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뭐 2K 이상부터 할 때는 치차름도 지금 많이 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엔지니어분들께서 뒤에 부분 설교를 누가 앞에서 말을 하는데 치차리토 뭐 치타 할 때 요 뒷부분에 나오는 요 발음이 되게 거슬린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믹서 가운데서 이 부분을 조금 줄여주시죠. 지금 그래서 좀 줄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 3dB에서 5dB 혹은 뭐 좀 과하다 생각하시면 10dB 정도까지. 아까 아날로그 믹서에서는 하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처음 보여드렸던 그 저가형에서는 하이를 줄여버리면은 다른 여기 막 2K, 1K부터 시작해서 10K까지를 다 줄여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저가형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아까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큰 믹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역이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한 6부터 10 혹은 뭐 15 사이 15K죠. 이제 거기는 이제 1000 뭐 1006, 뭐 6000, 뭐 만 요 정도를 이제 잡아서 로우로 돌려서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소리가 지금 혹시 차이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먹먹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줄이면 좀 어렵고요. 이제 한 요 정도 해가지고 5에서 6, 7 이 정도로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믹서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아까는 그 대역대를 가지고서는 동일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줄여줄 수만 있는데 디지털 믹서는 이걸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딱 그 부분만 완벽하게 컷을 하면은 그런 어떤 이제 노이즈나 혹은 하울링 같은 것들을 딱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요만큼의 소리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목소리나 혹은 이제 컨덴서 마이크를 한번 볼 텐데요. 네, 저희 교회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저희 교회 컨덴서 마이크의 설정이고요. 요건 이제 보시면은 왜 이렇게 이게 엔지니어 실제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이제 경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 교회가 스피커가 한 15년이 넘어가지고 이게 좀 일반적인 믹싱과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많이 하울링이 나는 부분이 여기 그러니까 숫자까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600에서 800 뭐 1K 사이가 하울링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아까 죄송합니다만 어느 분께서 제가 성함이 나는 잘 몰라서 어느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0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아마 요 미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울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줄여놨고 그 다음에 밑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하울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놓는데 이게 아까 아날로그 믹서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찾아야 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믹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울링이 나면 어떻게 되면 삐 하면 이 부분인 거예요. 딱. 네. 그 부분이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거죠. 삐 하는 요 소리가 나면은 요 음정의 하울링이 나면은 그 부분을 딱 컷을 해주면은 이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하울링이 안 나게 됩니다. 아날로그 믹서에서도 요걸 똑같이 지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목소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EQ 부분에서 잡고서는 이렇게 돌려보면서 하울링이 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까 부스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로우 부분을 잡으면서 위로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올려놓고 이렇게 깎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돌려보는 거예요. 어느 부분의 소리가 내가 듣기가 안 좋은가를 찾아보다가 여기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네 하면은 이걸 잡고 밑으로 꺾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작업들을 하나하나 이제 진행을 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하나하나 잡는 거고요. 들었을 때 뭐가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좋은 소리가 어떤 건지 안 좋은 소리가 어떤 건지 사실은 귀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이제 목소리 EQ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관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좀 이제 취향에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좀 해당되는 건 어떤 것이냐면 로우 컷에 대한 부분인데요. 로우 컷은 이제 아날로그 믹서에도 많이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로우 컷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건데요. 요거 이제 보여드려야죠.
네, 로우 컷은 요거는 요 뒤에 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 노란 색깔. 요게 이제 로우 컷인데 사람의 목소리가 이제 대부분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제가 뭐 얘기를 해도 이게 파란불이 이제 뜨는 게 파형이 뜨는 게 아무리 제가 많이 해도 지금 보시면은 뭐 100, 제 목소리가 좀 높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좀 목소리 낮추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은 막 60까지 내려가고 80까지도 내려가고 하죠. 이게 이제 사람 목소리마다 이게 좀 다른데 사람 목소리 말고도 수많은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증폭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요 로우 컷을 통해서 사람 목소리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좀 없애주세요라고 요 노란 부분 이제 없애는 거잖아요. 요 없애주세요라고 해줘야 사람 목소리가 아닌 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랄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다른 기계 소리 아니면 뭐 부밍되는 소리 붕붕붕붕 나는 소리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우 컷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날로그 믹서에는 이 로우 컷이 그냥 버튼으로 하나만 딱 돼 있어요. 로우 컷, 온, 오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로우 컷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날로그 믹서에서는 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부밍되는 소리나 혹은 스피치어의 소리 말고 다른 것들을 좀 컷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로우 컷 버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마이크에서 로우 컷을 사용하고 있고요. 목사님 저희가 단상에서 사용하시는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마이크도 역시 컨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음이 좀 많이 들어와서 여러 부분을 이제 컷을 많이 해준 상황이고요. 사실은 EQ 부분은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사실은 뭐 아니긴 한데 스피커 상황이 조금 많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조금 아날로그에서 했던 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다시 조금 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것, 제가 너무 많이 여쭤보는 것 같아서 그럼 바로 제가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게 있냐면은 컴프레서인데요. 이게 교회에 혹시 컴프레서가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려놓을까요? 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컴프레서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음 걸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지 좀 제가 고민이 좀 되는데요. 앰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컴프레서요. 이게 이펙터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개념 설명만 해주시고. 네, 그러면은 설명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그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컴프레서는 어떤 거냐면은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은 뭐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부분은 되게 작게 얘기하시는데 어느 부분은 막 엄청 크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마이크를 조절하는데 좀 작다 싶어가지고 크게 올려놓으면은 갑자기 막 목사님이 크게 얘기하셔가지고 막 황급히 막 내려야 될 때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목사님 말씀이 너무 커가지고 좀 줄여놨는데 어떨 때는 목사님이 갑자기 막 작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막 마이크 막 올렸다가 막 이걸 막 수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걸 어느 정도는 일정한 소리 레벨을 조절할 수 있게 이제 소리를 압축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피크를 치지 않게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소리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컴프레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믹서에는 대부분 내장이 되어 있는데 아날로그 믹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거고 제가 그래서 교회들이 여유가 된다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디지털 믹서를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뭐 찬양하실 때에도 뭐 에코라고 얘기하는 리버브 있죠. 찬양하실 때 뒤에 들어가는 반향 같은 것들도 하시는 것이 뭐 아무래도 예배의 도움이나 혹은 특창자들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디지털 믹서를 요즘은 저는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그건 제가 어떤 제품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간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컴프레서고요. 이 컴프레서 기능은 네, 제가 한번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디지털 믹서가 많이 없다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컴프레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컴프레서 움직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나 뭐 파랑 하나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여기 점 같은 게 하나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라인 위에 노란 색깔 라인 위에. 요게 이제 제가 말하고 있는 요 말의 음량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초록 색깔 그 사운드 게이지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레이시오라고 해가지고 4.0이라고 써 있는 게 지금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은 일정한 소리가 지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아 라고 했을 때 일정한 소리의 볼륨이 넘어가면은 4.0대 1로 소리를 압축해서 내보내겠다. 그래서 아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금 보시면 노란색 굴곡이 이렇게 노란색 굴곡이 이렇게 꺾여 있죠, 중간에. 노란색 굴곡이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4대 1로 꺾여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를 조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컴프레서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1대 1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커지는 대로 그냥 끝까지 커져야 되는데 요거를 4.0대 1로 해서 바꾸면은 소리가 커지더라도 목사님 말씀하시다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대로라면 이게 끝까지 올라가서 믹서에 무리가 되는 소리가 막 엄청 커져야 되는데 요걸 4.0대 1 혹은 3.5대 1 정도로 놔두면은 요게 자동적으로 믹서에서 컴프레싱을 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소리를 더 이상 크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요거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더 밑에서부터 깎아달라면 여기서부터도 깎아주고요. 그러면 소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게 아니라 좀 더 올려달라. 난 여기서부터 꺾여달라. 여기서도 뭐 4.0대 1이 아니라 3.0, 2.0대 1로 해달라 하면 이게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갑자기 크게 말씀하실 때도 이 소리가 성도님들이 놀라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렇게 해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알아서 컴프레싱이 돼가지고 목소리가 줄어들게 알아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너무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많이 깎아놓고 이걸 딥하게 줬을 때 밑에서 줬을 때 이러면 소리가 전체적으로 좀 작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또 메이크업 게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인 자체를 올려서 뭐 이렇게 작은 소리들도 보정을 할 수가 있고요. 큰 소리는 자동적으로 깎아주는 기능이 컴프레싱인데 요거를 이제 잘 설정을 해놓으면은 굉장히 굉장히 이제 조금 편하게 말씀하실 때도 조금 더 부드럽고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편안한 소리를 만드실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이제 디지털 믹서가 보급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요 정도로 그냥 하고서는 나중에 혹시 디지털 믹서가 생기시거나 혹은 합회에서 뭐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실 때에도 이런 컴프레서는 사실상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컴프레서를 많이들 사용하셔서 성도님들이나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시고 말씀하실 때 좀 불편함 없이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뭐 먼저 제가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시면은 뭐 문제점 같은 것들 질문을 받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천의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거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많이 별로였나 봅니다. 이게 궁금하신 게 없. 너무 잘 알려주셔서 모르는 게 이미 많아서. 뭐 제가 조금 더 막 이렇게 생각을 이제 좀 더 딥하게 준비를 해온 부분들도 있는데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컷을 하고 좀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많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이제 하실 것들이 말씀 주실 것이 없으시면은 제가 그러면은 준비한 어떤 것들이 이제 어떤 물품들을 사용하면 좋은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제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 사역, 찬양 사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악기 어떤 거 사요 물어보고요. 스피커 어떤 게 사는 게 좋냐? 그다음에 뭐 마이크 어떤 게 사는 게 좋냐? 그다음에 뭐 라인은 어떻게 사냐? 뭐 이런 것들 질문을 많이 뭐 다이렉트 박스가 왜 어떤 게 사야 되냐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하나하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다이렉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게 사실은 저는 많이 추천을 하고요. 시중가로 제가 샀을 때는 한 5만 원, 4만 5천 원에 샀던 것 같은데 요즘 한 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교회에 뭐 하나 뭐 악기가 있으시면 뭐 두 개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한 네다섯 개 갖고 있는데 사셔서 하시면은 노이즈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베링거 제품이고요. 옛날에는 이제 베링거가 많이 좀 안 좋았는데 요즘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베링거 제품을 많이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기능상에도 전혀 거의 사실은 베링거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믹서 같은 경우에는 X32 버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X32 중에서도 풀 버전이 있고 조그만한 16채널짜리 프로듀서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가격이 이 믹서가 한 뭐 제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뭐 200은 넘어가더라고요. 한 250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은 요즘 많이 거의 X32가 사실 너무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엔지니어 분들도 많이 하시고 또 리페어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하셔가지고 조절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마이크를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마이크를 좀 바꾸고 싶은데 마이크는 이제 소모성이니까 그 마이크가 조금 무선 마이크로 좀 쓰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카날스입니다. 카날스 마이크라고 있는데요. 카날스 잠시만요. 제가 모델명이 카날스 902 버전이 있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카날스 BK902N 요 모델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합회에서 요 모델을 구입을 해서 한 지금 두 개씩 두 번, 총 네 번을 구입을 해가지고 요거를 저희가 네 개를 갖고 있습니다. 합회에서 동주한 합회에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업체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100만 원이라 돼 있긴 한데요. 뭐, 네, 이거 뭐 아시는 업체가 있으시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향 기기를 구입하실 때 인터넷가로 사시는 것도 좋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터넷으로 잘 안 사고 업체를 뚫어서 그냥 혹시 내가 카나이스 BK902 NHH 무선 핸드마이크 2채널짜리 사고 싶은데 혹시 얼마까지 납품 가능하냐 물어보시면은 분명히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직접 뚫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께서 사셨을 때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소리가 저가형이잖아요. 이 마이크가 굉장히 저가인데 생각보다 소리가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기에는 스피치 용도로 쓰기에도 괜찮고 주파수도 생각보다 멀리 가고 그래도 뭐 제가 썼을 때 가장 멀리 썼을 때가 한 30m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네, 30, 아니, 한 20m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 전혀 문제 없이 썼었고요. 20m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썼던 것 같고 물론 이제 트여 있는 공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카나스 마이크 중에는 이게 굉장히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요즘 저는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핀 마이크를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이렇게 녹음하시거나 뭐 이렇게 영상 하실 때 핀 마이크를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추천드리는 게 보야라는 건데요. 이 보야 마이크가 이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10,000원짜리 요거 제가 요거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제가 녹음할 때 요걸 씁니다. 요거 이제 교과 같은 거 녹음하거나 혹은 뭐 이제 그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벽 기도의 말씀 같은 걸 녹음할 때 10,000원짜리인데요.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요게 그리고 3.5 핀으로 되어 있어서 요게 뒤에 이제 요게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요즘 핸드폰 3.5 핀은 요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3.5 to Y 이 3.5 to 네, to 이제 C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제 사는 거예요. 요거 사가지고 저는 이제 갤럭시를 쓰기 때문에 요걸 이제 마이크에다가 이제 요걸 꽂은 마이크에다가 요 꼬다리를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핸드폰에 놓으면은 이제 녹음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이 보야 마이크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게 이제 카메라에도 넣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 예를 들어서 미러리스도 있는데 미러리스에다가 꽂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카메라로 수음이 어렵기 때문에 요런 거 그냥 진짜 저렴한 거 꽂아도 요 보야 BYM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주시는 분들이 이런 거 혹시 좀 있나 많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LTI 블럭스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이거는 이제 네이버 국내 판매가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LTI 블럭스라는 건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게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노트북에다가 바로 이걸 꽂으시고 그 다음에 LTI 블럭스 요 뒤가 뭐냐면은 이제 그 캐논 라인이 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뭐 사진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엔지니어가 따로 없으신 목사님들께서 음량을 조절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노래나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요 노즐이 뭐냐면은 이 그 음량 노즐입니다. 그래서 이걸 왼쪽 끝으로 돌려놓으면 소리가 안 나가고요. 이거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컴퓨터 소리 말고 이제 이걸로 세세하게 한 번에 다이렉트 박스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래서 다이렉트 박스 원래대로라면 3.5 파이에다가 3.5 to 5.5에다가 다이렉트 박스를 꽂고 다이렉트 박스에서 캐논 라인을 통해서 XLR 라인을 통해서 믹서에 꽂은 다음에 믹서에서 페이더로 조절하거나 컴퓨터에서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과정을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이게 이제 LTI 블럭스라는 제품인데요. 랩탑 인터페이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그 음향 업계에서는 안 씁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 3.5핀이 굉장히 잘 빠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피처, 그러니까 연설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신경 써야지 이런 것들에 신경 써서는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노즐이 왼쪽으로 다 돌아가 있으면서 막 소리가 안 나와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LTI 블럭스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역교회에서 엔지니어가 없는 경우도 많고 소리에 대한 세부적인 조절이 막 노트북으로 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걸 구입하셔서 꽂아가지고 쓰실 때 이제 뭐 믹서의 어떤 이런 인터페이스 역할을 따로 해줄 수 있는 페이더의 역할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제가 목사님들께 많이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소리 DB 조절만 하는 건가요? 아까 DI 박스처럼 노이즈도 잡아주는 역할까지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소리 조절용입니다. 3.5에서 5.5로 바꿔주는데 그걸 3.5에서 바로 그냥 캐논으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노이즈 역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가끔 사용합니다. 이제 뭐 목사님들이 요청하실 때 이제 드리고 저희 협회에서도 구비해 놓고는 있는데 잘 안 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인인데요. 목사님들이 라인을 말씀하시면서 라인은 이거는 좋고 이건 안 좋고 뭐가 좋고 안 좋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제가 라인을 하나 갖고 왔는데 어, 라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두 부분을 이제 납땜해서 연결을 하는 건데요. 요 부분이 이제 꼬다리 부분이 있고 요 라인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풀르면은 반대로 요 부분을 이제 풀으면 이게 풀립니다.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이게 보이는데 요것도 중요하고요. 요 쇠 부분, 요 꼬다리 부분도 중요하고 요 라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인터넷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어, 대부분 이제 뭘 사용하냐면은 뉴트릭이라고 하는 꼬다리를 사용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까나레라고 하는 라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까나레. 이게 이제 국룰 라인입니다. 국룰 라인. 죄송한 이게 이제 일제인데요. 음향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라인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까나레 라인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뉴트릭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제 보시면 뉴트릭이라고 써 있죠. 여기 뉴트릭은 요 꼬다리 이름입니다. 꼬다리 요 쇠 부분. 그래서 요 두 개 뉴트릭 꼬다리와 까나레 라인을 연결한 요런 라인이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 좀 썼네. 돈 조금 썼구나. 그리고 뭐 좀 안정적인 라인, 좋은 라인 쓰는구나.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뉴트릭 까네레라고 하면은 이제 국룰입니다. 요걸 사용하지 않고 이제 중국산 라인이나 혹은 뭐 국산 중에서도 많이 좋지만 하여튼 국산을 썼는데 뭐 요게 만약에 어떤 이런 노이즈가 생기면 제가 이제 바로 추천드리는 거는 그러지 말고 라인을 한번 뉴트릭 까나레로 한번 바꿔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면은 이제 이거를 인터넷에서도 이제 뉴트릭 까나레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나와서 뭐 이런 사운드 몰에서 사실 수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악기사나 혹은 뭐 강변 테크노마트에 까나레 총판이 있습니다. 예, 강변 가면 이제 거기 가서 저는 이제
이제 아줌마랑 이제 친해요, 사장님이랑. 그래서 이제 가서 뉴트리 까나레로 뭐 10m짜리 2개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이제 거기서 직접 만들어 줍니다. 총판에서. 그럼 이제 원하는 메다 수만큼 만들어 주고 그거 이제 사는데, 이제 보시면은 뭐 메다별로 이제 가격이 다 다르고요. 요거는 이제 잘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안정적인 소리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잠시만요. 테이프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방송 하시는 분들만 좀 사용하시는 거긴 한데, 이제 뭐 개퍼 테이프라고 해가지고요.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송용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테이프 같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개퍼 테이프를 사용하면은, 프로 개퍼 테이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방송 이제 뭐 떡 테이프도 따로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이 개퍼 테이프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라인 같은 것들을 이제 부착시킬 때 대부분 이 개퍼 테이프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은색도 사용하고 뭐 검정색도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요거 뭐 한 50m짜리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행사 다닐 때마다 이렇게 많이 부착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제품 설명 요 정도 되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 또 주시는 게 방송과는 좀 무관할 수 있지만 뭐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대부분 추천드리는 게 보스사나 JBL사 많이 추천드리고요. JBL 플립 6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야외에서 청년들이랑 뭐 캠핑이나 뭐 캠포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뭐 좀 작게, 와트 수는 좀 작긴 하지만 뭐 30와트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뭐 그 정도면은 한 교회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부금은 BGM은 틀 수 있으니까 JBL 플립 6나 뭐 마샬 것도 요즘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마샬은 워낙에 디자인이 좋아서 비싸가지고 잘 안 쓰고, 이제 보스도 이제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스사를 많이 추천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브릿지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의 차이라서 브릿지 제품은 많이 좀 저는 잘 안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사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신다 그러면은 최소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급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밑에 것들은 이제 많이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고장이 많이 나서, 저도 이제 한 대여섯 개를 사봤지만 다 버리고 이제 한 15만 원 선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뭐한 50만 원짜리도 사보기도 하고, 지금 교회에서도 뭐 사용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마샬 거 사실 거면은 뭐 스탠모어나 뭐 액톤 같은 것도 괜찮긴 한데, 뭐 가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4, 5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음질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